여행을 갈 때마다 바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현지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심하면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바가지를 씌우곤 합니다. 택시는 물론이고 한 관광도시 상인들이 바가지를 담합하여 버린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베트남으로 출장을 갔다 온 한국인 사업가의 충격적인 고백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베트남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업가는 베트남에 출장을 갔다가 바가지를 당한 사례, 그래서 법적 소송을 통해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를 저희 채널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베트남으로 출장을 갔다 온 이 사업가는 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넘게 해왔으며 주요 지역은 동남아와 유럽 등지였습니다. 베트남으로 출장을 처음 갔을 당시부터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베트남인은 똑같은 물건을 1만 동에 사가는 것을 똑똑히 봤는데 자신에게는 3만 동을 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이 사업가는 혹시나 하여 다음 날에는 자신의 현지 가이드에게 해당 물건을 사보라고 시킵니다. 역시나 현지인은 1만 동에 똑같은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이때부터 베트남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다낭시를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95%의 비율로 한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베트남 현지에서 무역 사업을 도와주는 영사관 직원들과 논의를 한 끝에 다낭시를 고소하게 됩니다. 한 개인이 상인을 고소한 게 아니라 시를 고소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고소의 취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했던 바가지 씌우기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이 배상을 통해 다낭시는 그간 바가지 씌워왔던 행위에 대한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현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현지 언론들은 한국인 사업가의 발악이다, 다낭시는 절대 관광객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다며 이 사업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베트남 언론의 보도는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보도 이후 SNS에는 다낭시 상인들로부터 바가지를 당한 사례가 줄지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다낭시에 갔다가 무려 10배 넘는 바가지를 당했다. 이 당시 물건을 5만 동에 샀는데 우리 가이드가 와서 따지자 사실은 5천 동이었다고 실토했다고 제보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한 일본인 관광객은 공항 앞에서부터 바가지가 시작됐다. 택시기사는 미터기를 켜지 않고 주행하더니 일본 기준보다 몇 배나 비싼 금액을 제시했다. 이후로 베트남어를 공부하여 최대한 호구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인 관광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미국인 관광객은 호텔에서 바가지를 당했습니다. 식사 비용이 분명 10만 동이라는 광고를 보았고 가격표에도 10만 동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물 비용부터 다양한 프리미엄 가격을 매기더니 17만 동이라는 가격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공항부터 택시, 다낭시 상인들, 그리고 대규모 호텔마저 바가지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료가 모이자 베트남 재판부도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베트남 정부는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다낭시의 오랜 관광 사업 사례에서 이러한 피해 사례는 접수된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낭시는 배상 판결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2심까지 이어졌습니다. 2심에서는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다낭시에 대한 피해 사례를 국가 단위로 취합해서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외신들도 베트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다낭시 상인들도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것에 이어 최근에는 일본과 미국 등 다른 국가 여행객들도 발길을 끊자 경제적 타격이 바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관광객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던 상인들은 제발 도와주세요라며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낭시 상인들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던 걸까요? 진짜로 관광객 없이도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베트남 정부의 실책에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다낭시를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다낭시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다는 점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온 겁니다. 다낭시는 관광사업으로 지역 경제가 자립해 있는 거의 유일한 베트남의 지역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다낭시는 정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독립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오히려 정부는 경제 자립이 불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관광객이 끊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낭시는 끊임없이 정부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다낭시 관계자는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그 중에서도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고 다른 국가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총 7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 다낭시 상인들 중 30%가 이미 폐점했고 나머지 70% 중 40%의 상인들도 폐점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중앙정부는 희망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들어도 일본과 중국의 기업 지원이 있으면 관광사업을 넘어 한국과 같은 제조산업 위주의 국가 발전이 가능하다는 게 베트남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다낭시도 이런 희망 고문에 넘어갔던 겁니다. 다낭시 상인들은 죽을 맛이라고 호소했지만 다낭시 정책 결정자들은 오히려 중앙정부의 말을 들으면서 위기를 직감하지 못한 겁니다. 한국인 사업가가 소송한 결과가 3년 만에 나왔는데 이 결과 역시 충격적입니다. 베트남 재판부는 해당 문제를 국제재판소로 회부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분쟁과 관련해서 재판권을 넘겨야 한다는 그곳입니다. 국제재판소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놨습니다. 다낭시는 한국인 사업가에게 12억 원 규모를 배상해야 하며 이 배상 규모 중 40%는 한국 관광 사업에 쓰도록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겁니다. 이 판결로 다낭시에는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낭시 상인들이 갑자기 베트남 정부에 항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낭시 상인회는 우리는 무정부 상태다. 한국을 등지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들의 삶은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수십억 배상 판결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긴 상황이라 별다른 제재가 필요 없었습니다. 일본 가기에서는 베트남 여행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전파를 타면서 일본인들도 베트남 여행을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당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자연스럽게 베트남 여행객이 줄었습니다. 동남아 주변국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은 베트남과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겠다면서 가격표를 정부 차원에서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제품이 정부가 제시한 평균 가격과 일정 수준 차이가 나면 정부기관에 신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인 겁니다. 상인들의 상식 이하 수준의 바가지,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대처가 결국 나라를 몰락하게 만든 사례인 겁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인 사업가는 배상 판결에 대해 입장을 전하면서 전 세계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배상금은 내가 가질 필요가 없다며 이 돈은 한국관광진흥청에 기부하여 우리나라 관광사업에 이바지하고 싶다. 적어도 우리나라랑 베트남은 비교가 불가능한 선진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해당 배상금을 한국인 사업가가 모두 가져갈 경우 이걸 가지고 공격할 심산이었습니다. 돈에 눈먼 한국인이 한 국가를 몰락에 빠뜨리려고 작정한 음모라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배상금을 기부한다는 소식에 다낭시 상인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가지를 씌우던 상인들은 자신들의 욕심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는지 깨닫게 된 것이고 베트남 정부는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베트남 재판부소장은 베트남 총리 명령에 따라 탄핵됐습니다. 해당 재판을 국제재판소에 넘기면서 베트남의 몰락이 시작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베트남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린 상황입니다. 베트남이 앞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당장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철수를 시작한 상황이고 일본 역시 베트남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다 한국인으로 인해 큰 교훈을 얻은 베트남. 그런데 이 교훈을 너무 늦게 얻게 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